어제 저녁 충주와 음성 등에서 폭우와 돌풍, 우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면서 농민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송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에 18만여 명이 몰리며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실수요자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보류됐습니다. 라이트월드 측이 자진 철거를 제안했기 때문인데 충주시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충청북도가 대기업과 손잡고 버스와 트럭에도 충전이 가능한 특수 수소 충전소 구축에 나섭니다. 기존 기체 형태와 달리 액화수소 충전소로 운영되는데 경제성이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른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은 다음 달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요즘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이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진기우 기자입니다. 산업용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5천 원이던 원자재가 10만 원까지 20배나 폭등하고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 생산 차질이 큰데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원청업체의 주문에 따라 생산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데 초과 근무 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걱정이 태산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지거나 지급한 그런 이제 주문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변동비들이 한 번에 이제 저희들 원가 상승 요인이 되니까 사실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최저임금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좀 부담이 커지는. 이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50인 이상 사업체들은 초과 근무 시 노동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회로 개폐 장치를 주로 생산하는 이 업체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주 62시간제 특별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3, 4, 5월 달에는 수주가 폭주를 했다고요. 원자재 값을 폭등을 하다 보니까 잔액을 보통 70시간, 60시간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을 만들다 보니까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주 52시간제가 계도 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됩니다. 충북에선 기업체 9,104곳 가운데 90%가 넘는 8,307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은 제조업인데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 여기에 원자재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큰 부담입니다. 추가 연장 근로를 월 단위, 연 단위로 한다거나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허용한다거나 기업의 좀 자율권을 좀 보장하는 것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기업주도 윈하고 근로자도 윈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바뀌는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어제 저녁 충주와 음성 등에서 돌풍을 동반한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300가구가 넘는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들이 쑥대밭이 되자 농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신리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폭우가 내리고 거센 바람에 손톱 크기만한 우박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폭우와 돌풍, 우박이 한꺼번에 휘몰아치면서 불과 10분 만에 이 일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 무릎 높이까지 오던 대파는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수확을 2주 앞둔 농민은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오늘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진짜 참담해서 그냥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옥수수밭도 초토화됐습니다. 한창 자라고 있던 옥수수 줄기는 힘없이 쓰러졌거나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작으면은 이제 좀 자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 새순이 나오거나,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자라서 이 옥수수에 이제 개꼬리고 이제 수정되는 게 나오는 시기인데요. 지금 뭐 이파리가 없으니까 얘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지가 뻗어나갈 시기인 벼도 모두 뜯겼고 나무와 시설물이 곳곳에서 파손되는 등 충주에서는 신리면과 노은면 등을 중심으로 320농가, 전체 120헥타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아직 피해를 접수하지 않은 농가도 많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농약되는 대파되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보험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폭우와 우박까지 겹쳐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 품목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폭우와 강풍 속에 충주 수주팔봉 강가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다슬기를 잡으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오늘 새벽부터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송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집에 무려 18만 명이나 몰려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전매에 벌써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실수요자들이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유덕균 씨는 최근 실거주를 위해 오송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에 당첨되지 않았고 벌써 시장에 나온 매물 가운데 5천만 원 넘는 웃돈이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씁쓸하죠. 바로 매물이 나왔다는 건 투기가 목적이었다는 건데 꼭 필요한 실거주자 입장에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에 들어설 1,600여 세대의 대단지 민간 임대아파트에 청약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난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18만 4천여 명이 몰리며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겁니다. 얼마 전 인근의 신규 분양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25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16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민간 임대 아파트는 8년 전세를 살면서 다른 곳 청약을 노릴 수 있고 사는 동안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 보유 여부도 따지지 않다 보니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가세할 여지가 많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규제하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이게 튀는 풍선 효과 때문에 계속 투자자들이 몰려다녔거든요. 임대 아파트인데 분양 전환도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피가 많이 붙었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보류됐습니다. 라이트월드 측에서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강제 철거라는 초강수를 둔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측이 어떤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충주시청 앞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청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투자자들은 1년 넘게 충주시장과의 면담과 피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충주시가 이를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충주시를 이렇게 관광 개발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냐고. 충주시는 지난 14일로 행정 대집행 계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상태. 내일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동원해 라이트월드 조형물과 시설 등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강제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라이트월드 측이 자진 철거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할 테니 조건 없다. 그러니까 유목삼처럼 우리를 거기 철거해서 나 철거를 하게끔 해라. 그럼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철거를 하겠다 이거야. 강제 철거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한 충주시가 우선 라이트월드와의 협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당분간 강제 철거는 연기하고 라이트월드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자진 철거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마라톤 협상에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라이트월드가 강제 철거라는 초강수 대신에 원만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대기업과 손잡고 버스와 트럭에도 충전이 가능한 특수 수소 충전소 구축에 나섭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488대. 충청북도는 올 한해 이보다 2배 많은 1,092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누적 대수를 8,0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차종도 다양해집니다. 올해 말 충주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가 본격 도입되고 늦어도 내년 초 수소 트럭이 본격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충전소입니다. 충북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모두 8곳.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전용이다 보니 충전 용량이 5배에서 6배나 큰 트럭이나 버스는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협약을 맺고 버스와 트럭, 승용차 모두 충전이 가능한 특수 수소 충전소 구축에 나섭니다. 2023년까지 국비와 자부담 등 110억 원을 들여 청주권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기체 형태와 달리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소 충전소로 운영됩니다. 액화소는 같은 크기 용기에 기체보다 10배나 많이 운반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른 게 장점입니다. 저희가 액화로 하게 되면 수송부가 한 700원대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연료 공급하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미래 성장성을 본 민간 기업이 충전소 건설에 본격 뛰어들면서 앞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소 충전소 그런 인프라가 민간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특수 충전소와는 별도로 내년까지 전 시군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여기 1992년 10월에 태어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A의 올해 나이는 30살입니다.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이 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만나이라고 부르는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면 A의 나이는 2살이나 어려집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사용되는 연나이 계산법으로 쉽게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A의 나이는 29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세 가지의 나이를 갖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와 관련한 정보 전달의 혼선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12월생은 며칠 만에 2살이 되다 보니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나이 계산 방식을 통일하자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한 언론기관이 지난 2018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나이 계산법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가 넘는 응답자는 만 나이의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도 외국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지난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청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오늘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청주와 충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는 파주시 확진자의 40대 가족과 대전 확진자의 20대 직장 동료가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는 선행 확진자의 50대와 60대 지인 2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42개 안건을 처리하고 16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이명은 의원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역설했고 최경천 의원은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박성원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청주시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28%로 4년 전에 비해 5.2%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